서울 도심 한가운데 비밀기지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지난 40여 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았던 곳 키스트. 그 미지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선 통과해야 할 관문이 많습니다. 신분증 나눠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저희 연구소가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건물을 들어가고 나가실 때는 항상 이 출입증으로 체크를 하셔야지 출입이 가능합니다. 까다로운 출입처럼 우리에게 과학은 늘 멀고도 어려운 존재였죠. 여기 나중에 가요. 고치를 알고 드디어 열린 빗장 너머에서 만난 과학자란 이름의 사람들. 과학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 참 힘들어요. 하여튼 어제 천재가 하던 일을 오늘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과학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그거를 이룩하는 거. 1800여 명 과학자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곳 키스트에서의 3일을 담았습니다. (1966년) 설립된 키스트는 한국 과학기술의 메카이자 최고 수준의 과학자가 모인 종합 연구기관입니다. 여긴 뭐 하는 곳일까요? 복도에서 만난 사람들을 무작정 따라가 봅니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험복과 철저한 소독은 필수. 최종적으로 공기소독실을 거쳐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촬영팀도 협조를 구한 후 동행 취재를 하기로 합니다. 카메라도 철저하게 멸균 소독을 한 후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을 가득 채운 건 층층이 쌓인 플라스틱 통들. 도대체 몇 개나 되는 걸까요? 알고 보니 이곳은 실험용 쥐를 키우는 사육실. 쥐가 자그마치 12,000여 마리로 한 해 관리 비용만 3억이 든다는군요. 연구원들이 태어난 지 3주 된 쥐만 골라서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24. 지금 그건 뭐예요? 사람한테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네. 이름을 붙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번호를 달아요. 근데 이제 번호를 뭐로 이렇게 써서 표시할 수 없으니까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숫자를 표시를 해요. 이번엔 유전자를 검사하기 위해 쥐 꼬리도 자릅니다. 네. 이 평범해 보이는 쥐가 사실은 20년 연구 끝에 만들어진 유전자 조작 모델 쥐라는군요. 어떤 형질을 그 뇌기능 있잖아요. 뭐 간질, 수면, 그다음에 뭐 공격성, 그다음에 뭐 정신분열증, 뭐 약물 중독, 여러 가지 그 뇌에 관련된 그런 이제 질환들이 있잖아요. 이 모델 생리를 이용해서 얻어진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수도 있고. 사람의 뇌를 연구하는데 생쥐가 어떻게 이용되는 걸까요?
사람으로 치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생쥐를 가지고 실험실로 들어가는 한 연구원을 쫓아가 봅니다. 진지한 실험을 기대했는데 생쥐만 계속 만지작거립니다. 쥐를 괴롭히세요? 네? 쥐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요. 친해지려고요, 쥐랑. 그냥 쥐가 사람을 무서워하니까 좀 친해져서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쥐랑 친해지는 중이에요. 안 무서우세요? 너무 귀여워요. 눈을 한번 보세요. 이 초롱초롱한 눈을. 여러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귀여워라. 이분은 꽤 심각해 보이네요. 가까이 다가가 봤더니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생쥐의 뇌 속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쥐 머리 뇌 속에다가 그 바이럴 벡터를 인젝트하는 건데 감염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같이 마음 여린 사람은 실험을 할 수 없겠네요. 쥐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달려다 보면 좀 마음 아프실 텐데. 감정을 크게 만들고 불쌍한 아이들이죠. 수령 동물이 돼가지고. 하루에 이렇게 몇 마리 정도 이렇게 다루세요? 실험이 있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마리 정도 하려고 하는데. 인간의 뇌 유전자와 99%가 비슷해 실험용으로 이용되는 생쥐들. 이미 똑똑한 쥐, 겁없는 쥐, 행복한 쥐가 만들어졌고 이제는 이를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복도에서 발견한 한 신문 기사. 머리카락 한 올로 탈모를 예측할 수 있는 박사가 있다니 정말 궁금하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다큐멘터리 사연팀에서 나왔는데요. 네. 10년 전 연구를 시작할 땐 머리카락 샘플 구하기가 어려웠다는데요. 결국 키스트 내 대머리 연구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얻은 머리카락으로 탈모 원인을 밝혀냈답니다. 머리카락을 빠지게 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있는데 그 양을 보면은 대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관련되는 그 남성 호르몬들을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해보면은 이분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몇 년 후 정확히 뭐 며칠 몇 년은 모르지만 어쨌든 남성형 탈모 대머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알아맞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 머리로 이렇게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럼요. 예. 스타일에 영향을 받지 않게끔. 뒷머리는 좀 자르시죠. 머리카락은 검사가 간편할 뿐 아니라 혈액이나 소변처럼 변질될 우려도 없죠. 최 박사님은 어떻게 머리카락으로 사람의 질환을 검사하겠다는 발상을 떠올린 걸까요? 뭐 연구자로서 창피한 얘기긴 하지만 더 단순한 거는 뭐냐면은 머리카락 검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머리가 빠지는 거니까 빠진 머리로 한번 해볼까? 머리카락으로 84가지의 호르몬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는데요. 가까운 미래에는 머리카락 한 올로 건강 진단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랍니다. 탈모를 포함해서 임상 질환을 진단하는데 머리카락을 쓰는 그 실험실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거의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특정한 분야를 경쟁력 있게 키워나가기에는 이 분야를 살리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늦여름 땡볕더위도 아랑곳 없이 뭔가를 열심히 따라다니는 내 남자. 혼자 잘도 달리는 이 녀석의 정체는 뭘까요? 이 로봇은 어떤 로봇이죠?
이 무인 자율주행 로봇이라고요. 밖에서 자기 혼자 이제 순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개발 중에 있는 거죠. 앞에 달린 카메라와 레이저 센서를 이용해서 차선을 감지하고 스스로 장애물을 피해가는 한마디로 똑똑한 로봇입니다. 하지만 녀석을 쫓아다녀야 하는 연구원들은 죽을 맛입니다. 로봇이 사람을 고생을 시켜요. 사람이 로봇이 사람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힘들죠. 실험하느라고. 나중에 잘 되면 더 좋아지는 거죠. 이제. 사람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4시간의 테스트가 모두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갑니다. 최신식 건물 사이에 보이는 허름한 컨테이너 건물. 그곳에서 나온 남자들이 바쁘게 어디론가 이동하는군요. 도착한 곳은 본관 건물 구내식당 뒤편. 익숙한 손놀림으로 통에 퍼담는 이것은 식당에서 내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변질이 안 돼갖고 괜찮으세요? 네, 좀 자주 해가지고 이 정도는 냄새가 별로 안 나죠. 이게 몇 시간 지나야 이제 제대로 냄새가 나지. 지금 냄새 별로 심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심한 것 같은데. 더럽고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디다 쓰려는 걸까요? 사실 이들은 각종 오염물의 정화 방법을 연구하는 환경공학 박사들입니다. 집에서 이 텔레비 보고 키스타하고 맨날 이런 거 한다고 해가지고 아버지 보시고 열받아서 응? 아이 저 뭐 누구는 저 유학 갔다 왔더니 맨날 저 똥만 맞는다고 박박사님 똥박사. 젊은 시절 사람과 가축의 배설물 정화 시스템을 개발할 때 붙여진 별명이라는데요. 그 별명이 좀 기분 나쁘진 않으셨어요? 전혀 기분 나쁘죠.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표현을 한마디로 짧게 표현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내가 거부감을 가진 적은 없었어요. 이거 고생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냄새 안 맡을 거야.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하는 1등 공신은 7년간 직접 전국의 산천을 뒤져서 찾아낸 15종류의 미생물들. 이것들이 이제 후단에서 이런 우리 이제 아까 그 토종 미생물들, 청국장균이나 뭐 구역균 이런 것들을 증식시킨 토종 미생물을 이것을 폭구조해서 대부분 오염물을 잡아줍니다. 쓰레기가 예를 들어 6, 7만 ppm 되는데 그동안 그가 벌어들인 기술료만 20억 원. 과학자론 드물게 억대 연봉을 받는 부자 박사입니다. 냄새 한 맡아보실래요? 박사님의 구릿빛 얼굴에 과학에 대한 열정이 묻어납니다. 이게 흙냄새가 나요. 퇴근 시각. 옥상 정원 화단에 물을 주는 한 남자가 보입니다. 꽤 익숙한 모습이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여기 지금 키스트에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화물 반도체를 이용해서 나노 구조를 성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직책은 선임연구원입니다. 선임연구원이시면 박사님? 예, 박사입니다. 박사는 꼭 피우면 안 돼요? 아니 굉장히 바쁘실 줄 알았는데 박사님들이면
평소에 물 줄 시간은 있습니다. 게다가 이걸 이렇게 만들자고 바람을 이렇게 불어넣은 사람이 저거든요. 책임을 져야죠. 차세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기술을 연구하는 송진동 박사님. 핸드폰에 많이 쓰이는 LED나 태양전지도 이 기술을 이용해 만드는 겁니다. 여기 제가 실험하는 장비를 돈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당 10억짜리입니다. 하나당 10억짜리가 5개가 반도체 관련 논문만 200여 편, 17건의 특허를 보유한 송 박사님은 키스트가 자랑하는 신바람 과학자입니다. 여기 리퀴드가스 얘기했는데 그거지? 그게 헬륨가스예요? 헬륨가스입니다. 뭐 재밌습니다. 물론 그 정도 쓰는 아니에요. 그는 과학도 연구도 즐기면서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연구는 전 마라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떨어졌다고 우울해할 필요 없고 오늘 좀 앞섰다고 우쭐할 필요 없는 거죠. 어쨌든 저 끝까지 가서 골이 내야 볼 일이고 아직도 거리는 머니까요. 늦은 밤, 지하 주차장에서 불을 환히 밝힌 사람들. 낮에 도로에서 만났던 무인주행 로봇 연구팀이네요. 껐다가 자동으로 파가. 한 번에요? 낮에는 차가 왔다 갔다 해서 주차장에 지금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밤에 하는 게 조용하고 작업하기 편하죠. 뭐 퇴근 있는 건 아니고 땡기면 더 하고 뭐 또 특별히 일이 없으면 또 빨리 퇴근하고요. 땡긴다. 뭐 다들 이렇게 표현이 그러니까 뭐 시켜서 하는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작업이라는 게 이제 막 재밌어서 이제 막 일이 또 잘 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뭐 가끔 밤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밤도 많이 새고요. 물론 이제 뭐 위에서 시키는 것도 있지만 또 재밌어서 재밌는 게 땡기는 거죠. 밤샘까지 각오해야 할 만큼 시급한 개조 작업은 뭘까요? 아까 봤던 거에 이제 다음 버전으로 이제 그런 아까 센서들을 장착을 해서 사람을 태우고 얘가 이제 아까처럼 풍문에 자율주행을 하는 겁니다. 조금만 해서 얘는 오토가 돼야 돼요. 어린 시절 과학자의 꿈을 쫓아 여기까지 왔다는 이들. 그 길엔 늘 새로운 도전이 있기에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점심시간, 연못가에 사람들이 잔뜩 모였네요. 어디 소비자 고발로 들어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내가 한 2년 전에 여기다 100마리 풀어줬는데 150마리. 도대체 연못에 뭐가 있기에 뜰채를 들고 나선 걸까요? 저기도 가잖아. 이거 보이시나? 저기 아주 밑에, 이거 아주 완전히 왕건이네. 토하졌다 먹어. 그쪽으로 튀겼다. 아이고. 박사님께서는 어떤 연구를 하시길래? 저 환경 유해성 독성을 합니다. 독성 연구 박사가 대체 민물새우를 어디에 쓰겠다는 걸까요? 이거 좀 더 키워가지고 새끼 낳게 해가지고 우리 연구자들 좀 나눠주려고. 따로 또 키우시려고요? 집에서. 얼마나 잘 자라는데요. 요만한 그 새끼들이 막 좀 하면서 내가 분양해준 사람 아직까지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눈문 넣으면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안 들어가. 그런데 박사님께서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군요. 완전치가 못해갖고 평생 그렇게 하는 지금 이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들인데 동급이니 뭐 이런 초원 이런 거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그 대한민국 과학자들이 좀 어깨 딱 지금 힘 좀 펴고 사는 날이 왔으면 하는데. 심각한 이공계 기피 현상. 이대로 가다간 과학을 하겠다는 후배들이 더 이상 없을 것 같다는 우려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네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듭니다. 어느새 광당이 꽉 찼네요.
오늘은 과학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인 나로우가 하늘로 솟구치는 순간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방향이 다른 거 야, 저기 날아가네. 가네. 로봇동의 젊은 과학자들도 TV 앞에 모였네요. 분리됐네. 저것도 지금 아쉬운 거죠. 일단 로켓이 러시아 거를 그대로 사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원래는 제 생각에는 이제 실패를 많이 해야 저희 스스로의 기술을 가지고 실패를 많이 해서 쌓아 올려서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일단 성공이 목적이니까 다음에는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들어서 실패하더라도 계속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누군가 인공위성의 꿈을 쏘아 올린 것처럼 이들도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제 만난 마루3 팀도 뭔가에 열심이네요. 센서가 부착된 사람의 동작을 네트워크로 연결된 마루3가 그대로 따라하는 것. 새내기 연구원이 내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일입니다. 기계에 생명을 불어넣는 어려운 작업.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이 길을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돈보다는 중요한 가치들이 많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쯤에는 이제 의대 간다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의사 이런 것도 되게 가치 있고 좋은 일이긴 한데 그냥 돈보다는 제가 좋은 게 하고 싶어서 이쪽으로 맞죠. 후회도 없고. 대부분 퇴근했을 시간, 한 외국인이 건물로 들어섭니다. 어딜 가는 걸까요? 다른 외국인들도 모여듭니다. 이들은 키스트에서 일하는 무슬림입니다. 지금은 이슬람력으로 9월, 라마단 기간입니다. 매일 밤 함께 모여 1시간씩 기도를 올립니다. Okay, there are 1, 2, 3, 4 Egyptians. Okay, one in Indonesia, 4 Indonesian, 2 Tunisia, and from Bangladesh. And from Bangladesh. 하루 종일 금식하고 처음 먹는 음식, 촬영팀에게 먼저 권하네요. 키스트에는 이들뿐 아니라 90여 명의 외국인이 한국의 과학기술을 배우고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젊은 과학자들이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밤새 불을 밝히고 있는 곳, 로봇동입니다. 안 졸리세요? 졸리죠. 2시간 정도 남았는데. 과학자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눈앞의 부와 성공을 쫓아가기 바쁜 시대에 그저 좋아서란 이유로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
새벽 허기를 라면으로 달래며 꿈을 향해 나갈 힘을 얻습니다. 전자레인지 문을 열겠습니다. 다른 연구실에서도 테스트가 한창입니다. 시각 센서를 이용해 식기 세척기를 열어야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집안일을 돕는 가사 로봇을 만들겠다는 두 사람의 계획. 수없는 실패를 딛고 이들의 연구가 성공하는 날, 사람들의 삶은 좀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자러 간다. 자러 간다더니 마루3의 연구실로 들어가네요. 키스트에서 6개월째 석사과정 공부와 일을 병행하고 있는 은호 씨. 가시대 불을 꺼주시고. 아, 여기가 그 비밀 공간인가요? 이렇게 숨겨놨네요, 진짜로. 네, 뭐 그래도 점점 집에 못 들어가는 날이 많아지는 바쁜 일상. 안 되면 또 힘든 거고요. 뭐 잘 되면 또 이제 늦게 자더라도 이제 편안히 잘 수 있는 게 뭐 다 그렇잖아요. 뭐. 연구실 한 구석에서의 쪽잠이지만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간 것 같아 행복한 밤입니다. 한 해 평균 300여 건의 국내외 특허를 쏟아내는 곳 키스트. 그중에 일부는 이 책상 위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박사님 연구실은 그대로시네요. 아, 예, 뭐 변화 있겠습니까? 지 박사님이 새로운 발명품을 보여주겠다며 꺼내든 것은 또 스프링입니다. 이 형사기압금으로 된 그 코일 스프링인데, 이게 한번 보시면은 이 차가운 데, 뜨거운 데서는 이제 이렇게 되게 되고, 차가운 데서는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이제 코일 스프링이 되겠습니다. 자기 외부에서 어떤 이렇게 변화를 주지 않고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 형상이 갖다 크게 변했는데, 요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저기 인체에 삽입을 해가지고 좀 이제 이건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 성불구인 분들을 위해서 이게 이제 약간 따뜻하게 이게 해주면은 이게 이제 그 발기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응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뭐 반대로도 그 만드는 열심히 연구해도 주목받지 못하는 비인기 분야의 서름을 조심스레 털어놓습니다. 뭐 역사는 뭐 반복되는 것처럼 또 나중에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건요. 옛날에 뭐 사실 그 환경 그쪽도 별로 그렇게 못 받았었는데 요새 그렇고 또 앞으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혹시 이제 이번에 로켓 인공위성력이 좀 잘 됐으면은 좀 소재 같은 데 쪽에서도 좀 새롭게 우리가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좀 여지가 많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다 이제 또 뭐 시대의 상황에도 좀 있고 많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뱀의 허물로 첨단 학문인 계산과학을 연구한다는 문명훈 박사를 만났습니다. 자연 중에서 자연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서 가장 마찰과 마모 시스템을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생명체는 결국 뱀일 것이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뱀의 표면에는 나노 구조가 있다. 나노 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죠. 뱀이 미끄러지듯이 이동하는 건 뱀 표면의 미세한 주름 때문인데요. 그 특성을 이용하면 기계의 마찰을 줄일 수 있다는군요. 계산과학과 뱀주름의 특별한 만남. 연구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라는 물음에 문 박사는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과학은 실패를 거듭하고 경험이 쌓여야 성과가 제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아직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부분에서는 좀 더 조심스럽게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밤을 잊은 또 한 곳.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당연히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고 마로3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열이 제일 많이 나는 게 사파로보드도 열 엄청 나요. 그러니까 PC 자체도 열이 나죠. 끝까지 속을 써 이걸 뭐야? 일단 보드를 새로 갈기로 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 새내기 연구원은 속이 탑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되리라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 말을 안 들어서 적절한 솔루션이 일단 뭔가 찾아볼 대안이 아직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죠. 테스트 해보고 이게 또 기적적으로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애써 기운을 차려봅니다. 연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란 걸 그도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겠죠. 많이 좀 지쳤을 겁니다. 지금 며칠 계속 전해가지고. 그리고 큰 일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답답하겠죠. 스트레스가 좀 많이 좀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퀘스트 안, 이 건물 한 동에서도 저런 그 막 고뇌와 이런 게 얼마나 지금 많겠어요. 그렇죠. 곳곳에서 지금. 밤에 뭐 불 켜 있는 곳들은 그런 고민들을 대부분 하고 불을 켜고 있겠죠. 네. 촬영하는 동안 한 번도 꺼진 적 없는 로봇동의 불빛. 그 불빛만큼이나 환한 오늘의 열정이 내일의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요? 높은 콘크리트 담장을 허물고 새 담장 공사가 한창인 키스트. 친근한 과학으로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해서입니다. 촬영 기간 동안 우리가 만났던 과학자들은 꿈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앞에 경쟁자들 뒷모습들이 보입니다. 뛰는 모습들이. 예전에는 경쟁자들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지금 뒷모습들이 슬슬 보이거든요. 이제 우리도 그들을 앞서가기 위해서 똑같은 걸 따라해서는 이젠 더 이상 앞서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창조적 실패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즉 과학기술 쪽으로 했을 때 즐기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점점 돼가고 있다는 거죠. 해볼만 해요. 그리고 내가 아닌 우리의 삶과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나중에 죽고 없더라도 제가 연구했던 그 결과를 이용해서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 삶을 갖다가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영광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논문이나
좋은 그 특허를 내는 게 제 꿈입니다. 눈에 불 들어있네. 밤새 마루3와 씨름했을 새내기 연구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밝아진 김성균 연구원의 모습을 보니 다행이네요. 이제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첫 테스트해볼 시간. 실시간으로 사람의 동작을 따라 상하체를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실험을 성공한 로봇이 없는 터라 마루3에게 거는 기대와 흥분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시작할게요. 이게 그냥 한 걸음 앞으로 갔다 한 걸음 뒤로 왔다 그 정도만 하고 제가 뭐 보면서 생기면 바로 펴놓을게요. 내가 좀 넓게 하시면 좋아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거의 할 거예요. 로봇의 역사가 새로 쓰이는 순간입니다. 김성균 연구원도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하겠죠. 보완해야 할 문제들이 남았지만 이만하면 새내기 로봇 과학자의 데뷔전은 성공인 것 같네요. 제가 로봇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제 꿈을 가지고서 뭐 사람한테 진짜 필요로 하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로봇을 만들어 보는 게 제 꿈이죠. 촬영 종료 직전 우리는 또 하나의 성공을 만났습니다. 밤마다 지하 주차장에서 만들던 무인 주행 차량이 완성된 겁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만난 수많은 과학자들, 그들의 가슴엔 꿈꾸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 꿈. 저만치 꿈꾸는 소년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